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송이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서울시 지방직 지원을 하신 분들에게 면접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부터 이 미리미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면접에 관한 부담은 아무래도 쉽게 떨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23년도 서울시 공무원 면접의 우수 사례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다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23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면접에서는요.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하는 이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에서 평정 항목에 관한 정확한 채점 요소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 보니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최종으로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면접을 못 본 걸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 물론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평정 항목에 대한 채점을 공개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평가에 관한 등급을 최종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도 아마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긴장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2023년도에 작년 저와 함께 이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셨던 한 수험생분의 사례를 낱낱이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후기는요 이 서울시 전기직 9급에 지원하신 한 수험생분의 면접 사례입니다.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 적은 소수 직렬에서는 면접에 관한 약간의 경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수 직렬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기쁘고 좀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신 한 수험생 남성분께서 전기 직렬에 지원을 하셨고요. 면접 끝나고 자세한 복귀를 해주셨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날 이런 카톡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면접의 우수 사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17일, 2023년 8월 17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된 이 9급 공무원의 면접이었고요. 면접위원회 인원은 총 3분이었습니다. 가운데 한 분은 여자분이셨고 양 옆에 남자분 2분이 앉아 계셨고요. 진행 시간은 기존에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분의 체감으로는 그래도 조금 질문 자체는 조금 일찍 종료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분의 5분 스피치 주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스피치 주제는요. 협업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발표하라 였습니다. 물론 제시문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 주제 자체만 봤을 때도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거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서울시가 현재 정말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내가 받게 될지 절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좀 난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기억에도 작년에는 경험이나 어떤 인성이나 가치관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어서 그런 주제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5분 발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요, 5분 발표 시작하기 전에 면접위원분들께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볍게 인사말을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면접장에 왔는지 물어보셨다고 하고요. 그런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 발표와 함께 후속 질문들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5분 발표와 관련한 딱 연속적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벼운 인성, 또 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이 전기직이신데
실무 경험은 전기 분야가 아니시네요. 왜 전기를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약간의 이제 지원 동기를 좀 이끌어서 대답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을 주셨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5분 발표가 협업 경험, 업무적인 경험을 좀 끌어내야 하는 거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 관련한 이 경험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물어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세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전공 관련한 질문을 바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이라서 그런지 이제 뭐 누전용 차단기와 이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이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기의 생산부터 가정집에 보급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자세히 용어가 기억나진 않는데 어떤 이 전기 직렬 관련한 용어를 물어보셨고, 이분이 죄송한데 이 부분은 면접이 끝나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과 함께 좀 약간 그래도 완벽한 답을 드리진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 질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히 대답하진 못했지만 이분의 예상이 다행히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정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히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서 면접위원분들께서 많이 끄덕거려 주시고 잘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저의 복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로 이어지긴 했는데요. 이 본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제 그것과 관련한 이제 성격에 관한 꼬리 질문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본인의 공직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부분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직관, 공무원의 덕목, 공무원의 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원하시는 이 공무원이라는 분야 자체가 확고한 직업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관, 공직자의 덕목, 공직 가치 이런 유형의 질문들은 굉장히 빈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한 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제가 늘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이 질문 중에 하나는 지원자분은 뭐뭐 직렬 공무원으로서 어떤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묻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전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본인이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경험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유사 직장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당시에 이 민원인, 즉 고객을 대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면접위원 분들께서 많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는 그런 표정과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질문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가져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경험들을 한 사람일까라는 걸 한 번씩 마인드맵을 하고 면접장에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능력이 있고 또 좋은 역량을 앞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은 맞지만 이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면접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체크하거나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직업관을 쌓아왔고 그리고 동료 혹은 민원인 앞으로의 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생각보다 경험에 관한 사례가 전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면접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경험에서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잘 정하시고 책임감 혹은 공정함 혹은 봉사성 혹은 타인에 관한 배려
뭐 아니면 뭐 스스로에 관한 성취, 노력, 뭐 포기, 뭐 어떤 유형이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꼽아 놓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련 경험을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갖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런 말 재료들을 정리해 가시는 게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전에 이 직장을 다니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할 때마다 좀 차분하고, 그리고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 면접위원분들이 이분에게 점점 뭔가 진정성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수험 기간을 물어봐서가 아니라 이 면접위원분들이 이런 표정이셨다, 이런 반응이셨다라는 글들을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이전 직장을 퇴직하고 준비를 하신 걸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이죠. 가고 싶은 부서, 일하고 싶은 업무 분야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뭐 행정 직렬이나 기술 직렬 모든 직렬에 지원하신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유형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어떤 부서, 뭐 어떤 이 지역에 발령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 어떤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도 정말 많이 면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단골 질문이죠. 빈출 질문인데 혹시 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없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유형의 질문은 매년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아쉬운 점, 서울시의 좋은 점, 뭐 서울시에서 느꼈던 점, 혹은 서울시에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정책, 이런 것들을 정말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시정 현안에 관한 관심 혹은 서울 시민으로서 이 서울시에 바라는 점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본인이 이 실무 경험을 하면서 이 민원인이나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직장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장 경험이 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대민 업무 유사한 그런 일들이 많으셨고요. 그런 질문들에 관해 답변들에 관해 앞에서 경험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혹시 본인이 민원인에게 피해 끼친 적은 없어요? 라는 그런 경험까지 물어봐 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하긴 하셨다고 해요. 뭔가 악성 민원인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많이 면접을 공부하면서 접해보셨지만 공무원으로서 혹은 내가 이제 직업인으로서 상대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경험을 묻다 보니 어떤 걸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말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 양해를 구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인수인계를 늦게 받는 바람에 민원인에게 업무 처리가 좀 늦어졌던 점 그런 부분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셨겠네요 라는 그 상황에 대한 공감적 표현으로 넘어가 주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면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할 말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라는 이런 마무리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분은 사실 이 답변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가셨다고 해요.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마지막 할 말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이분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조금씩 쌓아오거나 느끼셨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랑 학원에서 연습을 하시면서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덤덤하게 좀 잘 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중에 원목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는 지방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저서였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정신에 본받아서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까지 왔고 만약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면 이 서울시의 지역 발전은 물론이며 시민분들의 민원 해결에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달려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사실 100%를 그대로 전달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이분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눈빛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히 인용을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진심이 잘 드러난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3년도 이 서울시 공무원 우수 사례에 관한 실제 면접 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남겨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대강당에서 전 직렬이 대기하면서 있다 보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에서 5분 스피치 주제를 받고 작성하고 나서는 점점 더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스스로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물론 모두 다 표정이 좋진 않으셨지만 어떤 분은 전공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답변할 때마다 고개를 강하게 끄덕거려 주시기도 하였고 또 어떤 면접관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자 웃음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눈빛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끄덕거려 주시긴 했지만 조금 냉소적인 표정을 지어주고 계셔서 그 분 때문에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긴장을 놓치기 어려웠던 그런 면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후기를 적어주셨고요. 그래도 면접위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친절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설명을 드릴 때마다 뭔가 답변에 관해서 한 번씩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도와주시는 그런 면접관이 있어서 면접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요, 결과적으로 우수를 받으셨고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면접 질문 자체가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우수 사례의 이제 기출 후기들은 이거 서울시 기출에서 봤는데 이전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봤는데 할 수 있는 굉장히 평이한 질문들이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얼마나 솔직했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후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이 공무원 면접 우수 사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늦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긴 시간들을 잘 이용하셔서 본인들의 말 재료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갖고 공직에 임하고 싶은지를 그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확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갈 수 있다면 미래 최종 합격에 대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이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런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소수로 여러분들에게 5분 발표와 관련한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소수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실제 5분 발표를 작성까지 해보고 실습까지 해보는 그런 실습형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언제든 이 무료 특강이 듣고 싶다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